안녕하세요, 맨들맨입니다. 오늘은 맨들맨이 생각하는 가을 풍경 여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늘 일하는 모습이나 3D 프린팅 관련 내용만 올리는데 맨들맨 경우 주말에는 쉼을 가집니다. 하루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타임은 해질 무렵 노을이 지거나 노을 진 이후 밤 시간입니다. 해질 무렵은 태양빛도 어느 정도 있고 인공적인 조명도 있고 그 시간을 살짝 넘어서면 밤하늘에 별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시간대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주말도 없이 일에만 집중하다가 나이가 50대 넘어가면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우울증 때문에 시작해서 주말마다 아내와 딸과 같이 간혹 가벼운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합니다. 나이가 40대 후반에서 50으로 넘어가면서 내 노력과 연구한다고 뜻대로 세상이 되지 않고 살면서 일이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것을 치유한 적이 없이 오로지 일에만 집중하고 살아온 나 자신에게 우울증과 매너리즘이 심하게 찾아오더군요. 살면서 운명론을 받아들이게 된 때가 이 나이대인 것 같습니다. 젊을 때 노력과 삶의 용기가 없는 자들이 내뱉는 말이 운명론이라 생각해 왔던 터라 뒤늦게 인생에 느껴서 철이 좀 늦게 든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내 욕망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개인의 노력도 삶도 거대한 파도에 파묻혀 가는구나, 이런 걸 개인적으로 느꼈으며 내 운명과 시기가 그렇다면 살아가는데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자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을 느낀 이후 주말만큼은 저희 아내에게 워커홀릭인 저를 강제로 만류하고 밖으로 끄집어내 달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일도 중요하지만 삶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이후에 삶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져보지 못한 마음의 여유라든지 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여유를 가지고 다시 일을 보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마음의 여유가 보는 시각까지 변모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삶 속의 한 부분으로 일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일하는 것만이 삶의 전부다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나 자신을 몰아넣어서 살았기에 일이나 사물이나 세상을 여유롭게 관찰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요즘 저는 행복함을 많이 느끼고 삽니다. 봄에 나오는 새싹을 보고 경이롭게 볼 때도 있고 빨강 노랑 이쁜 단풍을 보면서 힐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때론 일을 할 때도 콧노래가 나오고 또는 삶에 있어서 열어오는 형편과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약간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 코로나로 인해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답답하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럭저럭 올해 벌써 가을이 왔네요. 매년마다 가을 풍경은 늘 울긋불긋 이쁘기만 한데 올해는 변한 색상 한 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얀색이나 검정색 마스크색이 추가가 되었네요. 답답한 1년을 보내면서 많은 분들이 자연과 더불어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주말에는 많은 분들이 산으로 자연 속을 찾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경제적인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권력도 사람마다 추구하는 게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의 스트레스나 상처나 여유가 없다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으로 약간은 마음속에 병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상으로 인해 타인에게도 상처나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거나 가족과 주변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은 자신은 전혀 자신 모습에 대하여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아프게 하면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자신에 대한 마음의 여유와 정신적인 여유가 없이 마치 쫓기듯 또는 로봇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변한지도 모르고 타인에게 아픔이나 고통을 전달해주고 전달된 고통은 또 다른 타인에게 이전이 됩니다. 결국 모든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다 당하는 삶이 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삶이라 생각한다면 내 자신이 주위 가족들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그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말이라도 반복되는 자신의 세상을 벗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보고 새로운 느낌, 새로운 에너지도 얻고 스스로 행복해지려는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족이 먼저인 것 같고 일이 먼저이고 회사가 먼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삽니다. 내 자신이 행복한 마음과 마음속 여유가 없는데 어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말과 눈길을 줄 수 있을까요? 내 마음이 짜증나고 괴로운데 아무리 웃는 표정을 짓더라도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즐겁거나 매끄러운 관계가 될까요? 모든 불행이나 행복이나 나 자신의 마음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나 불안감, 우울감을 가진 분들이라면 자연 속으로 나무 사이로 걸으며 산책이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권합니다. 저 역시 주말마다 숲속이나 자연 속 산책과 드라이브를 하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쉼을 가지며 나 자신에 대하여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살아온 나의 삶의 모습을 기억해보고 내 자신에서 뭔가 잃어버린 것이 없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유를 가지니까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하여 생각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더군요. 사람은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또한 세상은 운칠기삼이라고 말하듯 노력도 노력이지만 운이 오는 시기가 있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빨리 깨우치면 우울감이 덜 할 것 같습니다. 세상 현상과 나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여유가 생기고 삶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말이라도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시고 방에 TV 앞에 컴퓨터 앞에 있기보단 일을 제외하고 나 자신이 행복해지는 게 무엇인가 나 자신을 찾아가는 주말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분명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매주 한다면 우울증 치료 50%는 치료가 됩니다. 저처럼 40대 중후반에서 50대 접어들 시기에 사는 게 힘들고 우울감이 오고 전력을 다해 평생 노력을 해왔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몸은 망가져서 병덩어리이고 병만 없고 세상 살기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꼭 권합니다. 나 자신의 잃어버린 모습을 조금씩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산책을 꼭 하시고 그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 나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열심히 뛰어왔지만 너무 열심히 뛰어와서 마음의 주머니에 흘러내려 잃어버린 것이 있을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한 여유라는 시간도 잃어버렸고 맑게 웃고 생각했던 순수함과 열정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던 아내의 행복한 얼굴도 잃어버리고 행복한 자식들 얼굴도 잃어버린 것이 아닌지 나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불안감으로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나의 회사 동료들을 불만족스러운 인간으로 또는 협력하는 인간으로 보기보단 경쟁자로서만 보지 않았는지 그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내가 하는 일도 싫어지고 취미도 없는 단순한 삶을 사는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닌지 때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른 채 세상에 떠밀려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은지 나 하나만 없어지면 그만인데라는 생각만 계속 나는 건 아닌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마음속의 여유와 순수함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난 뒤 내 마음속에 살면서 무엇으로 채워졌나요? 그 채워진 것이 나 자신을 짓누르고 괴롭게 만들고 여유 없게 만들고 나의 삶을 잊어버리고 파괴하도록 만들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시길 권합니다. 돈은 타고난 팔자 운에 따라옵니다. 우리 선조들이 왜 운칠기삼이란 용어를 만들었을까요? 그 옛날부터 첨단 사회인 현재까지 통하는 인간사의 법칙입니다. 요즘은 운구기일이란 말을 합니다. 운의 속성은 기류에 따라 돌아다닌 구름처럼 나에게 오다가 타인에게도 가고 세상을 돌아다닙니다. 영원히 구름이 내 머리 위에서 돈비를 뿌려지지 않습니다. 운은 구름처럼 선한 자에게도 악한 자에게도 골고루 갑니다. 인간이 만든 선악 개념이 없이 태어나서 존재하는 이상 모든 이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지죠. 하지만 악인도 언젠가 운빨이 끝납니다. 그때가 사람들은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운빨이 끝나지 않은 악인들을 보는 일반인들은 저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산다 투덜거립니다. 허나 세상에 각 분야에 떠들썩한 악인 역할을 하려면 그릇도 커야 악인 노릇을 합니다. 소인들이나 일반인들은 타고난 그릇이 작아서 악인 노릇도 힘듭니다. 운이 끝날 때 내리막길과 인과응보를 당하게 됩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양심 속이고 나쁘게 살아도 잘 살더만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되었더라, 또는 자식이 불치병에 걸렸니, 마누라가 바람나서 이혼했다더라, 사업이 파산했다더라,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살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그래도 앞에 제가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시고 최소한 50대 이상 60대 나이대이거나 세상 살아보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전의 나이대 분들, 특히 30대에서 40대에 가장 세상이 불공정하다, 저런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냐, 불만을 가장 많이 가지실 나이대입니다. 허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악인도 타고난 성품이고 그릇이 있어야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 나름대로 큰 그릇이 돼야 그 분야의 세상에 떠들썩하게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상 운은 그래서 공평합니다.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런 만큼 돈비는 뿌려주고 가는 것 같습니다. 타고난 팔자소관을 받아들일 게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또한 일을 일로 보셔야 합니다. 생활 속, 삶 속에 일이 일부분이지 인생에 있어서 전체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 용기가 안 나서입니다. 주말마다 저처럼 강제적으로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스스로 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분명 최소한 6개월 정도만 매주 한다면 우울증 치료 50% 가까이 치료가 됩니다. 그리고 1년 내지 2년 하시면 우울증보단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살짝 생깁니다. 3, 4년 정도 하시면 자신도 모르게 의욕이 생기고 일하시면서 콧노래가 나오고 가족관계도 회사 동료 관계도 좋아집니다. 그 모든 것은 자신한테 비롯됩니다. 자신이 변해서 행복감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닫는다면 주변의 우울한 동료나 친구, 지인들에게 주말마다 산책과 자연을 더불어 산에 가시고 걷고 스스로 걷는 명상을 해보시라고 권해보십시오. 저는 이것을 걷는 산책이 아니라 걷는 명상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주변 분들이 몇 년 지나면 다들 우울감을 떨쳐버리고 행복한 관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불행도 타인에게 전이가 되고 행복도 타인에게 전이를 시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끝을 맺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